모두 편안하게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참 이런 자리가 마련돼서 오늘 이렇게 직지에 대한 어떤 특별한 이야기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건데요. 아무튼 이제 이런 자리가 이렇게 마련되게 돼서 제 개인적으로도 영광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이 강의 오기 전까지 오늘 오전까지 제가 교육을 받고 있었어요. 2박 3일 주계종의 교육을 받고 있었고요. 이 강의가 끝나면 저는 또 내일 아침 교육을 하러 또 다시 들어갑니다. 저번 주는 우리 불교대학 수련회도 있었고 절에 행사도 많고 참 제가 요즘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바쁘게 살고 있으니까 좋아 보여요? 안 좋아 보여요? 좋아 보여요? 이렇게 바쁘게 살면 저한테 뭔가 많이 생길까요? 아니면은 그냥 바쁘긴 한데 하나도 내실이 없을까요? 이렇게 답을 잘하셔. 제가 정신없이 여기저기 돌아다녀야겠어요? 아니면은 여기 용화사에 가만히 눌러 앉아서 제가 신경 써야 하는 일, 제가 마음에 두어야 하는 일, 제 마음이 머물러야 하는 일, 그거에 신경을 써야 되겠어요? 아니면 주변 외부에 행사하러 다니고 강의하러 다니고 어떻게 사는 게 좋겠어요? 저는 솔직히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긴 하고요. 근데 바쁘게 살고 있지만 뭔가 늘 저는 그 고민을 놓치진 않아요.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 내가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해야 돼? 내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고 내가 지금 어디쯤 와 있는지 이렇게 바쁘게 사는 동안에 제가 어디쯤 와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런 방향성 혹은 현재 저의 좌표를 잃어버리고 산다면 언젠가는 후회하겠죠. 사실 과거에도 그렇게 살아왔고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허전함을 느끼고 뭔가 아쉽고 이건 아닌데 늘 그런 번민을 했었어요. 젊었을 때 제가 지금도 젊지만 20대, 30대 절에 주지도 해봤지만 이렇게 하면서도 이 자리는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닌데 늘 과연 내가 있을 자리는 어디인가? 나는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야 할까? 어디로 향하면서 살아야 할까? 제가 길게 오래 산 건 아니지만 삶의 목적지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삶에 어디 목적지가 있는 건 아니고요.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왜냐하면 삶은 어디 딱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어디 도착해서 가는 곳은 아니고요. 그냥 가고 있을 뿐. 우리 삶은 가고 있을 뿐. 가고 있을 뿐이기 때문에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디로 갔느냐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꼭 정해진 하나의 방향으로 갈 필요는 없고요. 본인이 나는 이러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어떤 자기만의 방향성을 가지고 그 자기가 선택한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성으로 가고 있을 때 그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고 성취감을 느끼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저기로 가면 좋을 것 같았어. 저리로 가면 나는 행복할 것 같고 뭐가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사는 것 아마 살 것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다 보니까 이 길이 아닌가 그런 경우 있죠. 한참 이게 나의 길인가 해서 갔는데 가다 보니까 그러한 길이 아닌가 보구나.
사실은 뭔가 꼭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늘 고민해야 돼요. 늘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고 새로운 길을 갈 준비를 해요. 근데 우리는 가야 할 길을 정해놔. 근데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을 여러분들이 정한 것도 아니야. 그냥 어렸을 때 부모들이 사회에서 그 어떤 그 문화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길을 가야 한다. 저런 길을 가야 한다. 여러분들에게 가야 할 길을 주입했어. 우리는 그걸 너무나 당연시 했어. 정말 내가 원해서 이 길을 가는 건지 아니면 남들이 나도 모르게 남들에 의해서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지 정말 내가 가야 할 길이 아니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었을 때 그 길을 가다 보면 어느 순간 이 길이 나의 길이 아니었구나 라는 어떤 순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특강의 주제가 직지. 청주 사시는 분들은 정말로 많이 들어왔어요. 정말로 특히 이제 유네스코 지정받고 나서 더더욱 정말 이제 그 가치가 상승했는데 이 직지에서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그거예요. 직지가 그 곧바로 가르칠 지잖아요. 곧바로 가르치다. 곧바로 내가 가야 할 곳을 가르치다. 곧바로 현재 나의 꼬라지를 가르치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뭔가를 곧바로 가르쳐. 뭔가를 정신 차리고 겉으로 보여지는 그림자, 헛개비와 같은 것에 현혹되지 말고 본질을 곧바로 직시해라.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저도 이런 직지의 내용이 아니었지만 이제 살아가면서 이제 바쁘게 무언가 열심히 뭔가를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면서 늘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열심히 바쁘게 내가 이 길이 나의 길인가 보다라고 살았는데도 그 공허함, 허전함, 아쉬움 이런 것들이 늘 지속이 되었고 그래서 과연 나의 길은 어딜까? 나는 어디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까? 그래서 젊었을 때는 주로 어른들이나 사회에서 가라고 했던 길을 주로 이렇게 제가 가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남들한테 내가 이렇게 잘났어.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 뭔가 남들한테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남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어떤 그런 길을 갔다면 저도 이제 50대 초반이 넘었어요. 그래서 아직 중반은 안 되고. 근데 이렇게 뭔가가 그 시간이 조금 되면서 이게 내가 이제 남의 길 가는 건 그만 가고 나의 길을 하나 만들어 보자. 꼭 그 길이 뭐 어떤 정해진 길은 아니지만 이미 어떤 이 길이 있는 건 아니지만 내가 나만의 길을 설계하고 나만의 길을 내가 가야만 훗날 내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될 것이구나. 그리고 이런 고민이 가장 많이 드는 게 누군가의 죽음을 접했을 때. 저는 출가하게 된 동기도요. 저랑 이렇게 함께 있었던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분이 불이 나서 화재가 나서 6분이 돌아가셨고 유일하게 현장에 있어서 살아남은 사람이거든요.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저는 이제 애초에 출가할 생각도 있었지만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맞물려서 뭔가 제가 출가에 대한 생각을 좀 더 진지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내가 계속 앞으로 존재할 거야, 내가 앞으로 계속 살아갈 거야 하면은 이제 머릿속에 계속 상상하잖아. 나는 미래에 이렇게 살고 싶어. 난 미래 저런 모습으로 살고 싶어. 나는 미래에 이러한 길을 가고 싶어 라고 미래에 대해서 상상하는데 막상 죽음이 닥치면요. 무슨 일이었어요. 제가 이제 저도 그 자리에서 그분들하고 마지막 한 말이 아직까지 끊기지 않아요. 밥 먹고 가. 마지막 제가 들었던 말이 야, 밥 먹고 가.
그 말이 마지막 말이었어요. 사실 뭐 제가 그 자리에서 식사를 했더라면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운명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지 못할 수도 있었지만 아무튼 지금 우리가 뭔가가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죽음이라고 하는 어떤 뭐 내가 죽을 뻔 했던 적도 중요하지만 내 옆에 가까이 있었던 분들의 죽음 혹은 내가 뭔가 어떤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있었던 분들의 어떤 죽음을 접하게 되면 그 전까지는요 솔직히 정신 못 차리고 살거든요. 뭐 바빠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내가 죽음에 대한 어떤 그런 현실을 직면하기 직전까지는 하고 싶은 일, 내가 원하는 일, 막 그런 거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 살아. 근데 나 혹은 다른 사람들의 죽음을 직면하게 되면 더 이상 하고 싶어 하는 일, 원하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가 됐을 때 지금 우리 화면에도 나왔는데 어떤 무언가에게 죽음을 직면했을 때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나는 누구로 살았는가? 나는 뭐 하면서 살았는가? 나는 어디를 바라보며 살았는가? 이게 현실에서는 나름 여러분들은요, 지금 이 순간 나름 여러분들은 답을 가지고 살아. 나는 이렇게 살고 있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뭔가가 여러분들이 지금 나름의 답을 가지고 사는데 이게 때가 되면 참 저게 허무하게 가벼워지는 상황이 생겨요. 제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아주 옛날에 대학 다닐 때 읽었던 책인데 되게 어렵고 가끔씩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유튜브 안에 들어가서 보면 저 책의 내용이 쉽게 많이 소개를 해줬잖아요. 근데 저는 저 이야기를 반복해서 저 책의 내용을 보면서 저 책의 메시지가 그래요. 우리가 무겁다 혹은 우리가 가볍다라고 어떤 무게감을 우리가 매기게 되는데 정말로 그 자체가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의미 없는 일인가를 저 책에서 전해주고 있어요. 어떤 사람 무거운 사람이 있어요. 꼭 이렇게 해야만 해. 네? 꼭 이렇게 해야만 해. 하는 사람이 있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저기 주인공의 4명이 다 비교가 돼요. 무거운 사람, 가벼운 사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심리적으로 가벼워. 뭐든지 쉽게 툴툴 털어버리고 가볍게 사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저 주인공이 이제 남자 주인공은 그 토마스라고 하는데 잘 나가는 내과 의사였죠. 한 여인을 만나서 이제 여러 가지 일에 엮이게 되고 또 훗날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 의사라는 일도 못하고 시골에서 유리창 닦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것도 훗날 저 주인공하고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게 정말 중요하고 의미가 있고 이게 뭔가 정말 뭐 대단하다 여기는 게 특히 이제 저 영화 그 책의 배경이 된 그 사건인 프라하의 봄 체코에서 그때 이제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을 때 지금 저 우크라이나처럼 또 러시아 군대가 와서 강제 진압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또 그때 수많은 사람이 죽는데 현실은 나는 이렇게 될 것 같아. 나의 미래는 이렇게 될 것 같고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뭐 외국 군대가 들어와서 우리들이 이렇게 될 거다라고 생각했던 게 하루아침에 휙 날아갈 수도 있고 내가 잘 나가는 의사인 줄 알았는데 하루아침에 정치적인 이유로 유리 닦는 청소부가 될 수도 있고 시골에 가서 자기 사랑하는 사람과 말년을 편안하게 보낼 거다라고 했는데 언덕에서 차가 굴러서 둘 다 죽었어. 그냥 뭔가가 세상 일이라는 거가 너무나 무게감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고 저렇게 될 줄 알았는데 절대 세상은 우리가 원하던 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아마 저보다 다 연배가 많으신 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대부분 다 저보다 이제 연배가 많으신 분들인데 마찬가지예요. 살다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그렇게 했는데 과연 살아보니까 그렇게 되던가요? 할 수 없이 사라지니까 살고 있죠. 그냥 내가 원했던 거가 아니라, 원했던 방향이 아니라 그냥 사라지는데 그것도 나쁘지 않으니까 살고는 있어요. 그렇죠? 그냥 살고는 있으나 훗날 나는 이렇게 살고 싶어. 나는 이런 나가 되고 싶어. 나는 이런 길에 가고 싶어 했는데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 나는 내가 원하는 길을 걸어왔고 나는 원하는 사람으로 살아왔어 했는데 그게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가족들 중에 누가 이별이 생기거나 어떤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어떤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서 시간상의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이게 나야, 이건 내 것이야, 이게 나의 인생이야, 이게 나의 삶이야 라고 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허무하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럴 때 또 우리가 이제 마음이 흔들리고 공허하고 불안하고 뭔가 어딘가 또 의지할 곳을 찾지 못해서 또 많이 방황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요, 제가 오늘 어제 2박 3일 동안 이제 스님들만 맞는 교육을 받고 왔어요. 제가 오늘까지는 교육을 받고 내일서부터는 교육을 시켜줘요. 제가 참 이게 아이러니하게 교육을 오늘까지 교육을 받고 내일은 똑같은 장소 가서 제가 또 이제 강사 역할을 하게 되는데 제가 출가한 지 30년이 넘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같이 교육받으신 분들 중에 저처럼 30년이 넘으신 분들이 몇 분 있어. 근데 그 교육은 사실은 초보자 스님들이 받는 교육이야. 이제 출가한 지 몇 년 안 되신 분들이 주로 이제 받는 교육인데, 근데 그분들이 그 교육을 받으러 왔을 때 상당히 좀 그 자존감도 상하고, 왜냐, 자기는 지금 30년 넘게 짬밥이 되게 경력이 되게 어느 정도 됐는데, 갑자기 이런 이제 초급자들이 받는 교육을 받으라고 하니까 좀 자존심 상하고 좀 뭔가 어떤 약간 좌절감도 느끼고. 근데 그분들이 저를 본 순간 위안이 됐대. 지장스님도 받으러 오는구나. 저는 그 역할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교육을 안 받아서 하나도 경력이 인정 안 돼서 저는 처음서부터 다시 이제 또 경력을 시작하고 있고요. 끝나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고참이잖아요. 그 교육받는 선생님들 중에서 고참이니까 저희들끼리 따로 이렇게 모임을 가졌는데 이제 솔직히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 오기 전까지 솔직히 쪽팔렸는데 여기 어디 교육은 받으러 가야 되고 그 새까만 밑에 후배들하고 교육 받으려니까 자기도 진짜 쪽팔려서 여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했는데 지장 스님이 와 있는 거 보고 큰 힘이 됐다고. 근데 저는 그 스님들한테 그랬거든요. 전 뻔뻔해지만 내가 오래 산 건 아니지만 뻔뻔한 사람들은 죽었다가도 다시 되살아난다. 세상에 부활하는 존재가 몇 개 있어요. 죽었다 살아나는 존재가 몇 개 있는데 아무튼 정치인도 죽었다 살아나기도 하고 근데 뻔뻔한 사람은 죽었다 살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스님들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도 좀 미움받을 용기 그 책의 제목처럼 그리고 좀 뻔뻔하면 뭐 이런 거 좀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제 그분들을 보면서 제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리고 교육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교육 내용이 너무 좋아서 교육 받고 있는 동안 참 즐겁게 행복하게 좋은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마음에 걸림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시간이 내가 여기 왜 앉아있나 시간이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닌데 내가 왜 여기 와 있을까라고 그런 어떤 자기 마음의 무게에 짓눌려 있는 사람들은 그 좋은 강의의 내용들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삶은 세상은 뭔가 무게감을 가집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삶은 나름 우리에게 어떤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무게감은 절대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야. 똑같은 사건이 어떤 사람한테는 새털처럼 가벼운 일로 여겨지고요. 별것도 아닌 일인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별것도 아닌 일 때문에 다리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어떤 그 일들은 무게감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 무게감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걸 내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무게감은 달라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도 사실은 이 직지가 똑바로 보는 거예요. 뭔가를 핵심을 곧바로 스스로의 힘으로 어떤 핵심을 우리가 이제 간파하는 건데 핵심을 볼수록 무게감이 없어져요. 핵심을 알면 심각하지 않아. 근데 그 핵심을 모르고 겉으로 보여지는 껍데기, 그림자, 형상 이런 거에 우리가 거기에 신경을 쓰니까 아까 우리 같이 교육받았던 그 도반 스님들처럼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아느냐에 따라서 이 무게감이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의 동영상 하나 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이 동영상을 보셨던 분들도 계실 건데요. 저 지금 화면 속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시는 분은 그 조슈아 벨이라고 엄청나게 유명한 이 연주자예요. 이 사람이 일주일 전에 카네기 홀에서 그 입장료, 그러니까 100불짜리 공연을 했는데 전석 매진. 근데 저거는 2007년도에 그 미국의 워싱턴 포스트에 진 바인가르텐이라는 기자가 이제 하나의 실험을 한 거예요. 그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음악가가 지금 지하철역에서 연주를 했는데 저 시간 동안 지나간 사람이 1097명이었대. 1097명의 사람이 지나갔는데 잠깐이라도 멈춰서 저 연주를 들었던 사람은 7명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는 정말로 저 사람이 그 악기한 저 악기가 40억 원짜리예요. 40억 원. 그래서 조슈아 벨은 신동이잖아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면 저 사람이 카네기 홀에서 연주를 한다고 하면은 아무리 비싼 가격이지만 바로 매진이 되는데 똑같은 사람이 지하철역에서 연주하고 있으니까 1097명의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7명 정도밖에 머무르지 않았고 앞에다가 이렇게 모금함을 놓거든요. 돈 모금함 3달러. 자, 그래서 저 실험이 메시지가 그래요. 사람들은 진짜 그 연주자의 연주를 듣는 게 아니라 연주자의 명성을 듣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성의 그거를 바라보지 실제 그 사람의 연주를 듣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저기 그 지나쳤던 사람들처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의 본질을 볼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겉에 포장지를 볼까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포장지를 보죠. 저 사람 어느 학교 나왔대. 저희 스님들도 그래요. 뭐 저 스님 S대 나왔대 그러면 그 스님이 마당에 걸어가도 신도들이 다 쳐다봐. 그냥 뭐 아무것도 한 것도 없어.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아무튼 그냥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떤 본질적인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어떤 그분을 서술하고 있는 그분을 꾸며주고 있는 어떤 주변적인 이야기를 보는 것이지 본질을 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청주를 상징하고 있는 그 직지라는 게 있잖아요. 직지가 제가 뒤에서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직지, 인심, 견성, 성도 곧바로 내가 가진 이 스스로의 힘으로 곧바로 내 마음의 상태 현재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내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의 힘으로 남 얘기 우리가 이제까지는요 제가 이거 직지 강의 하면서 다른 분들의 강의를 한번 봤어. 여기 저 유명하신 분들도 강의를 하셨고. 근데 중요한 거가 자기 얘기가 없어. 자기 얘기가 없어요. 그냥 어느 책에서 뭐 이렇게 나오는 남 얘기를 이렇게 할 뿐이고 뭔가가 본질, 핵심, 실체가 없어요. 두리뭉실. 그리고 그냥 곧바로 여기 내 마음을 찾아. 여러분들은 마음 안 찾고 싶어서 지금까지 못 찾았어요? 그리고 지금 내 마음 찾으라고 해서 찾아보세요. 그게 찾아지나? 네? 마음이라는 거가 직지, 인심, 견성이 여기 안에 있는 성품을 보는 게 아니에요. 특성. 내 마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이해하는 거예요. 특성을 이해해야지 마음을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걸 찾으려고 하면 여러분들 그림자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그림자 아니 만들면 보이잖아요. 분명히 보이는데 그래 눈에 보이니까 그림자는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 그림자 잡아보세요. 잡혀요? 안 잡혀요? 안 잡혀요. 사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내가 스스로 직접 보고 깨달은 건 아니야. 다 남 얘기야. 오늘도 여러분들은 제 얘기를 듣고 계시지. 이거는 남 얘기지 여러분들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 관찰하고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관찰하고 이런 거구나라고 스스로 알아야 여러분들 것이 되지 맨날 남 얘기 듣고 그걸 가지고 또 그걸 서로 또 토론까지 이게 옳다 저게 옳다 다 남 얘기. 그런데 우리가 과연 현재 그렇게 이제 현상을 어떤 핵심을 보는 게 아니라 겉으로 이렇게 꾸며진 겉으로 포장된 어떤 그림자와 같은 거에 우리가 혹시나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정말 우리가 무언가를 제대로 봐야 되는데 남의 이야기 아니면 내 머릿속에 그냥 생각해낸 거. 내 머릿속에 생각이 곧 절대적으로 그게 현실이 되고 오는 건 아니거든요. 사람은 다 자기 나름대로 상상할 수 있는데 그런 자기 생각과 타인의 경험, 타인의 지식을 우리가 너무나 거기에 현혹돼서 살고 있는데 이제 그런 거에 의지하지 않고 자기만의 힘으로 자기의 스스로 뭔가를 봐야 되고 그런 본 것에 우리가 의지할 때 우리가 이제 뭔가 훗날 허전해지고 공허해지고 흔들리면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상 겉으로 보여지는 껍데기나 이런 거에 현혹되지 마시고 뭔가 이제 좀 본질을 봐라. 남 얘기, 이제까지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았던 거 이런 것들에 너무 우리가 이제 의지하지 말고 과감히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좀 거리를 두고 나만의 힘으로 나만의 능력으로 어떤 본질을 한번 좀 보자. 이제 이런 핵심이 바로 우리 청주를 상징하고 있던 직지에서 다루고 있는데 그 직지라는 말은 여러분들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직지, 곧바로 스스로의 힘으로 다이렉트로 곧장 인심 두 가지로 해석돼요.
나의 마음을 객관화시켜서 볼 수도 있고요. 나의 마음을 객관화시켜서 봅니다. 혹은 현재 내 마음의 상태, 내 마음의 꼬라지. 우리 모든 건 우리 습관대로 살잖아요. 습관대로 말하고, 습관대로 생각하고, 습관대로 행동하는데 이 마음도 습관의 결과예요. 우리 평상시 마음이 그냥 습관대로 그 마음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평상시 내 마음의 꼬라지,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이런 걸 곧바로 좀 정신 차리고 그 견성, 내 안에 뭔가 있다라고 어떤 성품이 있다. 이건 성리학이에요, 성리학. 하도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이 성리학의 영향을 막 이렇게 받다 보니까 내 안에 뭐 특별한 성품이라는 것이 있다. 뭔가 있다라고 오랫동안 그런 사고에 갇혀 있었고 여기서 뭔가를 찾으려고 했었는데 성품이 있다면 있으면 찾으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싶은 건 특성, 이 마음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마음이 존재하는 것인지 마음이 작용하는 것인지, 작용한다면 도대체 마음이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는지, 존재하는 거라면 찾으면 되고요. 작용하는 거라면 이해하면 돼요. 서로 마음을 대하는 접근 방식이 달라요. 그래서 견성, 뭔가 따로 존재하는 성품을 볼 게 아니라 특성을 이해해서 성불, 깨달은 사람이 되라. 성불, 부처가 된다는 게 부처라는 말은 깨달은 사람이죠. 우리는 살면서 무수히 늘 깨닫고 계속 죽을 때까지 깨달아가는데 내 마음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자기 마음을 깨닫는 사람은 자기를 깨닫는 사람이고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깨닫는 사람이 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사실 저도 이 직지라는 것을 전에도 읽어봤어요. 근데 직지의 내용은요, 여러분들 읽어보셨던 분들도 계시고 안 읽어보셨던 분들도 계신데 직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내용이에요. 절에 다녔던 분들은 중국의 무슨 큰 스님들의 예화들 있잖아요. 옛날 뭐 조수 스님이 어땠다, 무슨 뭐 달마 스님이 어땠다, 뭐 해명 스님이 어땠다. 이 큰 스님들이 설법할 때마다 중국의 무슨 스님들의 예화를 들었잖아요. 그 내용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뭐 전동록이라든가 다른 책에 실려 있던 내용을 이제 백운 스님께서 그러니까 요약해서 핵심만 요약해서 좀 더 본인의 주관을 좀 더 넣어서 이렇게 약간 편집한 책이 바로 이제 직지가 되고요. 그래서 제가 빠르면 8월 첫째 주부터 일요 법회 때 이 직지의 하나의 대목, 한 구절씩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해 드리는 일요 법회 때 설명해 드릴 건데 오늘은 그 내용을 다 설명하자면 너무 이제 방대하니까 그 책에서 중요한 것은 직지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워야 돼요. 우리가 직지 여기 박물관도 있고 매년 9월 10월이 되면 직지 행사를 하는데 여러분들 이 청주에서 직지 행사해도 여러분들한테 크게 뭐가 감흥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지. 왜냐면 뭐 하든 말든 이게 왜냐? 이게 죽어 있어. 화석화됐어. 이게 살아서 나한테 영향을 줘야 되고 내가 그 직지의 내용이 직지하는 방법이 내 삶에 충격을 줘야 돼요. 자극을 줘야 되고 내가 그거에 의해서 영향받고 내 삶의 어떤 그 좌표나 방향성이 살짝 바뀔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접했던 직지는 뭐 이제까지 알려진 것 중에 가장 오래된 뭐 금속 활자품이다. 뭐 그런 거. 그래서 또 세계 유네스코로 지정받았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뜻. 근데 실제 그 내용이 현실 속에 우리한테 어떻게 그 내용이 우리한테 들어와야 되는지.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또 어디를 봐야 하는지. 직지가 방향성, 첫 번째 의미가 하나, 방향성. 우리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지 깨닫게 해주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를 봐야 하는지를 곧바로 알려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공부하고 해봐야 돼요.
내가 그 직지의 내용대로 머릿속에 직지는 이런 거구나, 이 구조는 이런 뜻이구나. 그럼 여러분들이 유튜브 들어가면 다 있고 이미 번역 여러 가지 번역된 내용이 있어서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으나 그렇게 남의 이야기나 생각으로 접해버리면 그냥 직지가 아니에요. 그건 직지가 아니죠. 간접적인 하나의 머릿속에 생각으로 끝나게 되는데 아무튼 이 직지라는 거가 이제 우리가 한번 직지라는 거를 그냥 이런 문화재라든가 뭐 청주를 상징하는 것 정도로 보지 말고 야 직지는 이런 내용인데 이런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한번 질문을 해보고 고민을 해보고 답을 찾아보셔야 돼요. 저도 이제 생각하는 게 그 직지라는 책을 읽어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왜냐? 우리 현실에서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방법은 다 머릿속의 생각이야. 우리 종교, 이념, 정치,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다 싸우잖아요. 정치적으로 싸우고, 종교적으로 싸우고, 민족주의 여러 가지 많은 것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는데 다 그게요. 다 머릿속의 생각이에요. 머릿속의 생각에서 종교가 생기고 머릿속의 생각에서 정치적인 이념이 나오고 머릿속에 어떤 주입받은 어떤 생각 때문에 어떤 지역주의, 민족주의가 생기고 다 머릿속에 우리가 생긴 어떤 우리가 만든 하나의 생각 때문에 모든 문제가 벌어졌는데 직지는요. 생각을 거치지 말고 생각 바깥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바라보라고요. 생각 바깥에는 없어요. 생각 바깥에서 무슨 답을 찾아라 그러면 제가 보기엔 다 사기꾼이고요. 없는데 자꾸 거기서 뭘 또 찾으라고 합니다. 생각 바깥에 갔지 마. 우리 우주인이요. 우주선을 타고 우리 중력권 바깥을 가면 저 달나라에서 가면은 우주에서 지구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있지. 우주로 나가면 정말로 지구가 동그랗구나. 우리는 살면서 동그란지 모르잖아요. 저 높이 올라가 보니까 야 정말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동그랗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하나구나. 나가보면 알아. 근데 여기서는 동그랗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남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지 동그랗다는 것을 여기서 직접 우리가 확인할 수 없어요. 이 세상이 하나다라는 걸 확인할 수 없어요. 저 바깥에 우리의 경계 바깥에서 우리 다시 나를 봐. 내가 살고 있는 모습을 봐야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을 봐야 우리의 어떤 가운데 경계가 다시 보이게 되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이 생각 때문에 왜 우리가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통해서 어떤 결론이 도출되면 반드시 또 싸움이 나요. 끊임없이 새로운 정치인이 뽑히면 내놓잖아. 이런 공약을 내놓고 저런 공약을 내놓고 결국 내놔도 원천적으로 다 해결이 되던가요?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또 누구는 또 데모하고 싸우고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악순환이 되는데 그래서 세상은 관념, 생각으로 어떤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한 절대 해결될 수 없다. 그 생각을 벗어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이 얼마나 제한되고 얼마나 왜곡되고 얼마나 모순된 생각임을 자각하도록 해야 서로 좀 양보하고 어떻게 좀 평화롭게 살게 되지 이 생각이 오라. 꼭 이래야만 돼. 이렇게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누가 그런 얘기 했죠? 이렇게 살면 행복하다라고 하는데 결국 그게 다 지옥 가는 길이라. 이렇게 살면 여러분들의 세상이 행복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그런 어떤 우리가 이데올로기 옛날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그랬잖아요. 다 행복해지겠다고 이상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그런 이념들이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통째로 지옥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생각을 통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생각을 벗어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바라보게 해주는 그런 인식의 방법. 그게 바로 직지예요, 직지. 그래서 우리가 직지 공부를 하면서 야, 옛날 스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들한테 바른지 알려지지 않고 아무튼 오래됐다. 오래됐고 유명하다. 우리가 이제 우리 그 잡복이라고 잡복. 야, 이 청주가 그런 나름 유명한 도시다. 뭐 이제 그런 거에 우리가 스스로 빠져 있는 상태인데 이 직지 우리한테 필요한 첫 번째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직지가 필요한 이유. 세상에 지금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의 원인은 결국 우리가 가진 생각 그리고 내 생각이 옳다라는 것 때문에 내 생각만이 옳고 내 생각이 답이야 라고 했던 그런 것 때문에 세상에 고통과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벗어나서 아니야, 이것이 하나의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야. 이게 절대적이지 않고 이게 꼭 절대적으로 오는 것은 아니야라고 이걸 누군가는 일깨워줘야 되는데 직지는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다 보면 그리고 이제 그거 한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렇게도 될 수 있고 저렇게도 될 수 있는데 저는 과거에 다른 분들이 해석해 놓은 그게 그 뜻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저도 한문 공부를 해갖고 이렇게 다시 한문을 보니까 요 한문은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구나. 근데 그거를 다르게 해석하면 엄청나게 다른 의미, 이제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색다른 의미를 찾아낼 수가 있어요. 다들 직지가 현재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이 문제들, 우리가 이것이 내가 하고 있는 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어떤 아이디어를 냈는데 그걸 너무 절대시하고 거기에 갇혀있게 되면 그게 모든 괴로움이 되는데 그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견해, 사고, 인식이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일깨워준다. 두 번째, 우리나라가요. 저도 보면은 진짜 잘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 잘 나갈 수 있는 우리 이제 일본이나 이런 중국에 꿀리지 않고 잘 나갈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뭔가가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지금 요 타이밍에 이때 이렇게 결정만 내려졌어도 우리나라가 좀 더 지금보다 확 이렇게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그러한 아쉬운 타이밍이 있어서 없었어요? 있었죠. 그때 이렇게 열면 됐는데 틀어막았잖아요. 열면 됐는데 틀어막았어요. 왜 틀어막았어요? 생각이 갇혔어. 생각이 열렸어야 되는데 생각이 갇혔어. 그렇게 판단을 못해. 그리고 옛날에 해왔던 대로가 정답이고 거기서 벗어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요즘 집에서 점점 제사를 횟수를 줄이거나 심지어는 제사를 안 지내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절에 다니시는 분들도. 그런데 정말 제사를 줄이거나 저희 집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집도 제사가 되게 많았는데 대폭적으로 줄였어요. 그냥 대폭적으로 줄이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다음 세대가 되면 그것마저 안 지낼 것 같아요. 근데 그 제사 안 지내니까 큰일 나던가요? 아니죠. 근데 옛날 분들은 안 지내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근데 생각의 차이지. 하는 제가 예를 드는 건데 우리가 좀 생각이 좀 더 열렸더라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좀 더 유연하고 넓었더라면 우리가 훨씬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음에도 아쉽게 우리는 그걸 많이 놓쳤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기존에 우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절대 못 봐요. 기존에 교육받은 대로, 내가 경험한 대로, 내가 아는 대로 세상을 바라보지 있는 그대로 못 본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알고 있는 거, 내가 보는 거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그렇게 제한됐거든요. 이런 것들은 하나의 장막으로 여기고 언제든지 이걸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내려놓을 줄 알고 내가 가진 내가 절대적이다라고 믿고 의지했던 것도 얼마든지 이제 또 다시 예를 든다면 제사 그냥 절에 다니시는 분들도 안 지내도 돼요. 얼마나 편하네. 조상님들한테 조금 미안하고 뭔가가 이거 혹시 불이익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으나 다 마음의 무게야. 그쵸? 아까 제가 마음의 무게는 정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부과한 거예요? 자기가 부과한 거지. 하여튼 저는 제사 지내지 말라 이런 뜻이 아니라 예화를 든 거예요. 예화를. 아무튼
지금 시대에 또다시 우리는 도약의 기회가 왔어요. 뭔가 여기서 좀 생각이 좀 더 탈피를 하면, 인식이 탈피하면은 이제까지 하지 못했던 생각을 해야 돼. 과거에 해왔던 생각에서 답을 찾으면 안 되고, 이제까지 우리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을 할 줄 알아야 어떤 미래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지금 시대에 인식의 탈피가 필요하다. 세 번째, 자기 상실의 시대예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어렸을 때 야, 이런 사람이 되나 저런 사람이 되나. 저도 초등학교 교실 학교 다닐 때 늘 물어보세요. 장래 희망이 뭡니까? 장래 꿈이 뭡니까? 근데 저는 어렸을 때 늘 적었어요. 장래 희망 고속버스 운전기사. 아니 그 시골에서 시골도 아니지. 복대동이면 그때는 시골이었어요. 네, 시골이었는데 그 옛날 그 그레이하운드 버스 아세요? 초창기 때 약간 2층 버스 같은 거. 그런 버스 지나가면은 그 버스를 운전하고 싶었어요. 저 버스를 운전하고 서울도 가고 싶고 여기저기 가고 싶었어요. 그때는 고속버스 타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나중에 타보니까 별것도 아니었는데, 근데 어렸을 때 꿈은 늘 그걸 고속버스 운전기사. 근데 제가 그런 꿈을 얘기하면은 칭찬 들었을까요? 아니면 야단 맞았을까요? 야단 맞았지. 그러면 아니 제가 고속버스 기사가 되고 싶다라는 거는 틀린 건 아니죠. 제가 원하는 거지. 근데 주변 선생님이고 주변 어른이 전부 다 저 이상한 놈 취급했어요. 하필 그런 꿈을 가지냐고. 대통령이 되라. 뭐가 되라. 훗날 의사가 되라. 판사가 되라. 검사가 되라.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사회적으로 사람들한테 이렇게 뭔가 인정받는 그런 직업을 가져라. 그런 사람이 되라. 라고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그렇게 주입받아 왔어요. 이제 그렇게 살도록 알게 모르게 우리는 이제 교육받아 왔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우리가 이제 도덕, 윤리라는 걸 배우잖아요. 도덕, 그리고 윤리라는 걸. 사람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늘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계속 교육받고 주입받았어. 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돼.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이런 엄마가 되어야 되고 이런 부인이 되어야 돼. 응? 이런 남편이 되어야 돼.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돼. 근데 이게 세상을 살다 보니까 언젠가는 나는 이런 사람이 되면 다 끝날 줄 알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사람으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어떻게 돼요? 이게 아닌가. 갑자기 존재감이 사라져. 집에서 거사님들 열심히 고생해서 돈 벌어서 열심히 가족 구경했는데 식구들이 전부 다 쌩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까지 모든 시간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헌신하고 뭔가를 했는데 하루도 나의 존재감을 인정해 주지 않아. 보살님들도 마찬가지죠. 어디 애들 잘하고 애들 다 키웠는데 애들 집에 다 떠나고 나니까 내가 뭐지? 그 아이들이 떠나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할 수 있는 일이 남아있을 때까지는 이게 나야. 이게 나고 그 일을 하면서 나는 이런 존재야,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시효가 있어요. 시효. 때가 되면 더 이상 그런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허전하잖아요. 허전하고 공허하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요. 이런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어디 회사에 들어가면 정년할 때까지 착실하게 회사를 다녀야겠다. 요즘 그런 생각하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 있을까요? 그런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날 정리해고 대박. 황당하잖아요. 근데 세상이 바뀌었어. 세상이 지금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내가 과거에 나는 이런 사람으로 살 거야 했는데 그런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 없어져 버려요. 세상이 편해. 그럼 얼마나 황당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사실은 자기 상실의 시대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늘 새롭게 내가 내 삶은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늘 새롭게 길을 찾는 방법을 알려준 사람은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자기 길을 찾지. 저는 어디 가서 제 소개할 때 늘 프리랜싱이라고 그래요. 프리랜싱. 그리고 저는요, 은혜가 들어오면 한다. 저는
요것만 합니다. 저것만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모르던 일도 의뢰가 들어오면 일단 연수 어디 가서 배워서 해줘. 그래서 저는 어떤 저가 할 수 있는 일에 되도록이면 한계를 두지 않아요. 저 뭐 학교에 가서 3D 프린팅도 강의하고요. 코딩도 강의했어. 사실 강사가 없어가지고 대타로 들어가긴 했지만 근데 저 같은 경우도 빨리 공부해서 제가 원래 코딩에는 좀 관심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 가서 잠깐 학생들한테 강의하는 건 큰 어려운 그 미션은 아니었는데 근데 아무튼 세상이 바뀌어도요. 세상이 바뀌어도 나는 언제든지 바뀔 준비가 돼 있고 언제든지 내가 가던 어떤 길을 나는 수정할 수 있는 그런 태도와 자세를 가진 분들은 세상이 바뀌어도 힘들어하지 않아요. 나를 잃어버리지 않아. 왜냐? 늘 새롭게 만들면 돼. 여기서는 아니었지만 딴 데 가서 내가 또 변신해서 새로운 나로 다시 살면 돼. 근데 새롭게 자기만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그 방법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지 않으면 살다가 그냥 중간에 이제 허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상실의 시대, 그리고 이제 가치 상실의 시대. 저도 이제 명상을 한 지 20년 가까이 되지만, 제 초창기 때 명상할 때는 정말 이상한 사람 취급 많이 받았어요. 지금도 절에 다니시는 분들, 제가 명상한다고 하면 아직까지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기도를 하거나 참선을 해야지. 왜 명상을 해요?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는 제가 보는 저의 안목에서는 명상하는 거가 나한테 큰 의미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괴롭지 않게 사는데 이 명상이 언젠가는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20년 전서부터 해왔는데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긴 해요. 돈이 되진 않아. 돈이 되지 않고요.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드러낼 수가 없어. 제가 뭐 공부한 저의 경험이 표시가 안 나. 어디 대학교 졸업장 아니면은 어디 뭐 제가 절에서 직함이나 이런 건 딱 남들한테 저 이런 일 합니다 라고 보여주는데 제가 이렇게 명상을 하는데 저 명상하는 사람입니다 하는데 그거를 확 구체적으로 보여줄 수가 없어. 보여줄 수 없으나 저는 제 스스로 분명히 저만의 이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러면서 생각하는 게 사람들이 그 내면에 가지고 있는 가치를 보려고 하지도 않고 또 그 가치를 찾으려도 않고 빨리 남들한테 금방 드러내 보이고 금방 표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 겉으로 이런 것들에 너무나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정말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우리 요즘 유튜브 보면은 수많은 정보들이 나와. 뭐 들어도 끝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오는 정보들이 전부 다 옳은 정보일까요? 정말로 이제 진짜 가짜 뉴스 있잖아. 정말 그 자기 뇌피셜, 우리 머리 자기 스스로 상상해낸 그 상상의 내용들이 너무 많아. 가치도 없고 들어서 공해가 되는 내용들이 너무 많은데 사람들은 자극적인 거잖아. 들어서 자극적인 거, 남 욕하는 거, 남 어디 뭐 뒤에 있는 뭐 어떤 안 좋은 부분들이 남 뒤 캐내는 거, 뭐 이런 거 전부 다 얼마나 그렇게 유튜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도 또 열렬히 또 그걸 또 구독해서 보고 있고. 우리가 정말 뭐가 가치 있는지 이런 가치를 알아볼 수 있는, 그걸 직지할 수 있는, 똑바로 꿰뚫어볼 수 있는 그런 안목들이 지금 우리한테 필요합니다. 그런 게 없으면 끊임없이 서로 갈등하고 흔들리고 싸우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철학하는 삶. 자, 여러분들은요, 내가 누군지 알고 살아요? 아니면은 모르고 살아요? 모르고 살죠? 신기하게도 모르고도 잘 살아. 모르고도 잘 살아. 그러니까 세상이 그거예요. 알아도 답은 또 모르고, 중요한 것은 몰라도 세상 사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다. 그래서 너무나 우리는 남들에 의해 주어진 정보, 남들에 의해서 주어진 지식, 남들에 의해서 규정된 것들을 너무 쉽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너무 쉽게. 근데 이런 것들 자기 거가 아니고요. 자기가 고민해서, 자기가 성찰해서,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닌 거는 분명히 시간이 지나면 허망해지는 거예요. 내 거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너무나 무언가를 쉽게 얻으려고 그래. 응? 어디 유튜브 들어가서 남이 해주는 거 듣고 그런가 보다라고 쉽게 받아들여. 이게 의심해 봐야 돼요. 요즘 팩트 체크라고 하죠. 팩트 체크가 필요한데 팩트 체크를 안 해. 그냥 어디 방송에서 나오면 누가 유명한 사람이 말하면 어느 유튜브에서 나오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너무나 맹목적으로 믿는데 그런 철학하는 어떤 그런 태도와 자세, 그런 능력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더더욱 뭔가가 이제 변화되는 세상에 적응하기도 힘들고 수많은 어떤 헷갈리고 뭔가 훗날 또 방황하는 그런 때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렇게 강의하지만 저 혼자 강의하면 혼자 카메라 켜놓고 할 수도 있으나 근데 그것도 카메라라는 대상이 있지. 저 혼자 강의하는 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강의를 할 때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들어주는 사람. 그러니까 저는요, 저의 존재감은 저 혼자 아무리 좋은 강의를 하더라도 저 혼자 한다면 저는 저의 존재적인 가치, 존재의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강의를 했을 때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리고 그분들한테 뭔가 유의미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어떤 관계 형성이 됐을 때 저는 재미있고 의미를 느끼고 나름 행복을 느껴요. 세상은 어떤 관계 속에서 저의 존재감이 규정되고 관계 속에서 기쁨을 느끼고 관계 속에서 행복을 느껴요. 이 관계를 떠나서 홀로 존재하지 못해요. 여러분들 혼자 아무도 없는 혼자 사랑하는 사람, 응? 아무도 없는데 혼자 누구를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사랑도 대상이 있어야 사랑이 되는 거죠. 어떤 관계가 성립돼야 사랑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행복해. 아무 일도 없는데 혼자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끔 있긴 있어요. 병원에 가면 여러분들이 가끔 있을 수도 있지. 그것도 어떤 사람은 약을 먹으면 그것도 약이라는 어떤 조건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런데 내가 행복하려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어떤 사건, 행복하게 해주는 어떤 조건이 있을 때 내가 행복감을 느끼지 아무런 조건 없이 원인 없이 나 혼자 행복할 수 없고 나 혼자 기쁠 수 없고 나 혼자 사랑할 수 없어요. 일단 물리적으로 혼자 살아갈 수 없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 감정, 무슨 의미, 가치. 제가 출가한 스님으로서 내가 명상을 하는 거가 되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다. 제가 이제 30대 중반까지는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일, 제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어. 근데 막 그렇게 살다가 이게 참 의미 없다. 뭔가 이제서부터 가치 있는 일, 의미 있는 일 한번 해봐야겠다 해서 30대 중반에 저는 이제 명상이라는 걸 선택했어요. 근데 명상을 하면서요, 저 혼자 명상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제가 명상을 하면서 제가 명상을 잘한다 못한다의 그 척도는요, 저 혼자 있을 때 그게 측정이 될까요? 아니면 다른 사람과 있을 때 그게 측정이 될까요? 다른 사람과 있을 때 제가 수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러분들이 집에서 혼자 살면 다 좋은 사람이에요? 그치? 집에서 여러분도 혼자만 살면 다 좋은 사람이야. 누군가 함께 사는 사람이 있으면 가끔 여러분들은 나쁜 사람이 되지. 그쵸? 혼자 있을 때는 100% 좋은 사람이야. 좋다 나쁘다도 의미가 없어지는데 누군가 함께 있는 더불어 사는 사람이 생기는 순간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이 되기도 하고 나쁜 사람이 되기도 해. 근데 그때 좋다 나쁘다는 여러분들이 결정한 게 아니에요. 그 상황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기는 젊은 분들도 있고 연세 드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늙었다라는 것은 젊은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늙었다라는 그 개념이 성립되는 것이지 늙으신 분들만, 젊은 분들만 있었을 때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뭔가가 어떤 관계 속에서 상대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고 관계 속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본질은 공해.
없어. 관계를 떠나서는 없으니까 공하다고 그래. 하지만 모든 건 없다라고 할 수 없어요. 왜냐? 수많은 관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관계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있지만 관계를 떠나서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만약에 이렇게 나의 마음을, 나의 감정을 이렇게 곧바로 직지할 수 있으면 실현당했을 때 크게 괴로울까요? 아니면은 그냥 가볍게 넘길 수도 있을까요? 이 직지의 그 하나의 정말 우리한테 현실적으로 필요한 이유 중 하나가 삶의 무게감을 가볍게 해줘요. 우리가 심각하게 여겼던 거, 절대적이고 뭐가 심각하게 여겼던 거가 직지를 하고 나서 보면 에이,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나한테 누군가에 의해서 나한테 일어났던 하나의 감정에 불과했던 나한테 일어난 감정을 존재하는 것으로 내가 착각했고 그 나한테 일어났던 그 감정이 계속 나한테 그게 내 것이었고 계속 나한테 있기를 바랬고 그래서 그 조건이 바뀌어버리니까 마치 내 거가 잃어버린 양 존재했던 것이 없어졌다라고 그렇게 상징했지만 본래 없었어요. 본래 없었어. 이 관계적인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잠깐 작용했었을 뿐이지 사실 본래부터 있었던 건 아니다. 저도 스님이잖아요. 본래부터 스님이었어요? 아니에요. 본래부터가 아니었어요. 어느 순간 머리 깎고 이 헤어스타일과 이 옷을 입고 여기서 사니까 그냥 스님이라는 어떤 지금 일시적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눈에 그렇게 그냥 보였을 뿐이지. 제가 또 모르죠. 아직 제가 젊어서 생각이 또 좀 바뀌어가지고 또 어디 가서 출가라 그래. 출가를 했는데 거기서 또다시 또 벗어나. 그러면 제 3의 인생을 제가 살아버리면 또다시 뭐 저의 이 조건은 바뀔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이 세상은 수많은 관계에 의해서 모든 게 만들어져요. 관계에 의해서 선도 생기고 선과 악이 본래 악은 없어요. 관계 때문에 관계가 틀어지면 악이 되는 거고 관계가 좋아지면 선이 되는 거고 결정적으로 정해진 게 아니에요. 관계에 의해서 선과 악, 관계에 의해서 주관과 객관 이런 것들이 개념이 생기는데 여러분들이 직지의 그 어떤 직지를 실천하는 방법, 직지의 내용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시게 되면 그런 삶을 대하는, 나를 대하는 무게감이 현저히 줄어들게 될 것이다. 삶이 훨씬 더 가볍게 가겠죠. 그 다음에 경청과 소통이 필요한 사람. 아까 그 조수아벨의 제가 그 비디오 영상을 보여줬는데 사람들은요 제대로 안 봐요. 대충 봐. 왜냐면 제대로 보면 솔직히 피곤해요. 제대로 귀 기울이고 제대로 보면 피곤하긴 한데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없이 그냥 생략해서 봐. 생략해서 대충 봐요. 여러분들 운전할 때 제대로 보고 운전해요? 아니면 대충 생략하고 봐요? 대충 생략하고 잠시 한눈 팔아도 돼요. 그렇죠? 한눈 팔아도 뭐 그냥 가는 데는 문제가 없는데 평상시 우리가 많이 생략하고 보고 대충 때려 맞춰. 대충 이럴 것이다. 대충 이럴 것이다. 과거의 기억으로 봐. 그래서 사실은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대충 보고 대충 들어. 그래서 오해가 생겨요. 근데 우리가 직지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런 방법을 현실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실천을 해보시면 다른 사람 보는 것도 좀 다르게 볼 수 있고 다른 사람 하는 이야기도 좀 다르게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뭔가 소통되지 못하고 경청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를 극복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의 관계가 훨씬 더 매끄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이제 약속한 시간이 다 돼서요. 사실 뭐 준비한 오늘 여러분들 교재 다 나눠드렸죠. 정말로 직지가 무엇을 실천해야 하는지를 거기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이 궁금하면 일요일날 오시면 돼요. 8월부터 제가 이제 이렇게 강의하고 유튜브로 찍어서 올려놓을 테니까 제가 들으시면 되고 중요한 것은 이 직지는 직지, 인심, 견성, 성불이라는 어떤 이 말의 사실 핵심이고요. 스스로의 힘으로
남의 이야기, 남의 경험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마음을 대상화하여 관찰하고 그 특성을 올바로 이해하라. 이게 난 줄 알았는데 내가 아니었구나. 이게 존재하는 줄 알았더만 작용하고 있었구나. 존재하는 거와 작용한다는 다른 문제예요.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고 이 마음의 특성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면 그러면 곧 깨달은 사람, 언젠간 여러분들도 깨닫게 될 것이다가 직지, 인식, 변성, 형들이고요. 이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 다양한 각도로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간이 많이 흘러서 제가 지금 준비한 내용은 많으나 아무튼 오늘은 아쉽지만 1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뒤에 궁금한 내용은 일요일날 오셔서 꼭 들으시기 바라시고 이렇게 비도 많이 왔는데 이렇게 무더운 날씨에 이 자리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